네, 안녕하세요.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은요. 디웨이브 피그마에서 단타 수익률이 추가가 돼서 평균 7%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디웨이브를 비롯해서 양자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자 관련주의 뉴스가 좋은 뉴스가 폭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단체로 폭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에 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중기 추천으로 전환한 후에 56%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2월 달부터 8월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특징을 살펴보시면 과거 이제 하락장에서는 스윙이나 단타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상승장으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점점 이 보유 기간을 조금 늘려가는 이런 전략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날 중기로 전환한 후에 2개월간 2번 정도의 시세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단타 스윙 위주로 가는 거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상승장으로 전환한 후에는 보유 기간, 세타 값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이건 이제 디웨이브 퀀텀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1, 2차 추세선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검정색 선이 젠슨왕 사태 이전에 중간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밑에 있는 이제 검정색 선이 그 이후에 중간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추세선은 어떻게 긋냐면은 보통 이제 과매수, 그다음에 과매도가 나왔을 때에 그 중간 지점을 시작점하고 있게 되면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척추라고 할 수 있죠. 모든 힘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서 보면은 이제 과매수에서 내려오고 과매도에서 다시 올라가서 붙고 요렇게 중간선으로 이렇게 밀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추세선 사이에서 앞으로도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더해서 AI랑 연계한 상용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게 또 주가 상승에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쌍봉 비슷한 돌파 지점이에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요런 식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쌍봉 비슷하게 찍고 조정을 받고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도 보시면은 쌍봉 비슷하게 한번 뚫었지만은 시원하게 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소화를 하고서 가는 움직임이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쌍봉 이후에 레벨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컨드 쌍봉을 지금 형성을 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또 레벨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에 다시 레벨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미장이 조만간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몰캡 중에서는 이제 1순위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모아갈 수 있는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디웨이브 퀀텀 차트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2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시장 전체의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요 2월 말에서 쭉 하락을 해서 4월 7 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요 구간에서 한번 상승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고점을 살짝 돌파를 해 줬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정고점 돌파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스윙이나 단타에서 인제 중기로 전략을 전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제 멤버십에서 인제 추천을 드릴 때는 제가 인제 그 시기를 기간을 기준을 이제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하루죠. 하루짜리고 그다음에 스윙은 한 1-2주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는 1 개월에서 3 개월, 그다음에 중장기는 3 개월에서 6 개월, 그다음에 장기는 6 개월에서 1 년, 그다음에 초장기는 1년 이상으로 요렇게 인제 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진입 포인트는 역시 일봉상 정배열 오프쇼 초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인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렇게 인제 하락을 받고 나서 올라가는 요 시점 있죠. 대박형 그리면서 모든 이평선을 인제 비집고 나오는 고런 초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제 오프쇼라고 명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인제 단타나 스캘핑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접근할 때는 5 분 봉상 120 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양에서 파동의 저점에서 반복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5분 봉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120 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무작정 인제 고점에서
막 올라간다, 치고 올라간다 해 가지고 여기서 잡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특히 인제 뭐 스캘핑이나 단타를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어떻게 낮추느냐, 고게 관건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요런 지점을 잘 보시고 일정 패턴, 규칙이 나오면은 고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제 뭐 D-Wave뿐만 아니라 양자주 전체가 단타에서 장투까지 모두 가능할 정도로 그런 이제 전천후 매매가 가능한 영역에 근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매매를 하든 모든 섹터에서 모든 섹터 중에서 수익률 상위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Wave의 뉴스를 살펴보면요. 스티펠에서 목표가 $26를 불렀고 로젠블렛에서 $3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표가를 이렇게 상향을 하거나 높게 잡게 되면은 이게 거래 대금 증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제 또 다른 뉴스가 있었는데요. 퀀텀 AI 툴킷 이라고 요거를 이제 툴킷을 개발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를 현대 머신러닝 아키텍처에 통합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자평을 했죠. 그리고 인제 D-Wave의 양자 프로세서를 활용해서 간단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모도 이 툴킷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건 인제 상용화 서비스의 어떤 아이디어를 잉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퀀텀 컴퓨팅인데요. 퀀텀 컴퓨팅도 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과 요런 인제 설계 및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정부와 직접 계약을 한 거라고 하죠. 그리고 상업용 파운드리를 통해서 첨단 광자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포춘 500대 기업인 방위 및 기술 계약 업체와 또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5대 은행과 첫 상업 판매를 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뭐 상용, 그다음에 상업 요런 워딩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워딩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이제는 이제 양자가 연구소 밖으로 나오는 타이밍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종전에는 어떤 상용화나 비즈니스 측면보다도 굉장히 그 새로운 연구를 하는 고런 부분에 인제 초점이 맞춰졌다면 점점 인제 비즈니스 쪽으로 이렇게 비집고 나오고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해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이온큐 관련 뉴스도 있는데요. 아마존이 아이온큐 지분 3,670만 달러어치를 매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만 주를 보유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어 많지는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분 순위로 보면 한 30위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위가 뱅가드, 2 위가 블랙록이죠. 그리고 인제 아이온큐는 라이트싱크 그다음에 카펠라를 인수를 했는데요. 양자통신 및 방위 산업 관련 분야로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 그 컴퓨터 자체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인제 아이온큐의 특징은 아시아를 비롯해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계약 및 협력을 추진 중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이온큐의 차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온큐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제 디웨이브가 3번 정고점을 돌파한 거에 비해서 정고점 근처로 한번 갔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게 인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래대금 영역 쪽을 봐도 인제 솟구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항 사태 이전에는 부동의 양자 1 티어 종목이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디웨이브나 퀀텀, 리게티 쪽에 좀 주도권을 내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구간에 매물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소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린 사람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검정색, 회색 매물대죠. 이 매물대의 중간선 아래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저점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30 후반대죠. 그래서 인제 이 선이 이 중간선이 점점 높아지면서 $50 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제 $50를 주가가 지지를 해 준다면은 요 위로는 인제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70 까지 로젠블렛이 제시한 목표가죠. $70 까지 무난하게 순항하지 않을까 고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D-Wave 차트랑 비교를 해 봤을 때 관세 하락빔을 정면으로 맞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를 하고 나서 인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전고에서 한번 저항을 맞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게티 보시면은요. 최근 이틀간 양자주 중에서 최고 상승률이에요. 가장 먼저 치고 나왔죠.
그리고 현재 뭐 증권가에서 목표가는 $18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뭐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싶고요. 리게티의 특징이라면 이제 견조하게 조용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현재 차트 모양은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목표가가 뭐 $18를 불렀는데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뭐 완전 정배열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뒷박형에서 치고 나오는 그런 오프쇼에서 치고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이제 좋은 차트가 D-Wave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게티를 지금 따라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퀀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죠, 20선이. 그다음에 아이온큐도 뭐 괜찮은 모습이지만 20선이 아직 상방으로 고개를 들진 않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크는 이제 좀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스크를 보시면은요. 뉴스는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뭐 좋은 뉴스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 반영이 좀 약하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양자주 4개 종목과 상승률 격차가 좀 벌어지거나 오히려 이제 디커플링 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자컴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주변 하드웨어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죠. 힐스크는. 그러다 보니까 뉴스의 파급력도 비교적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봉상 저점 레벨은 10배나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봉 보시면은 일봉으로는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월봉상 보시면 저점이 뭐 0.2달러까지 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2달러, 3달러대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한 6개월 내에 $5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시세를 내줬던 양자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매매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